2026년 1월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파운드리 제국 TSMC의 점유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원인이 고작 소재 하나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노 공정 경쟁이 아니라 기판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삼성전자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유리 기판.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이 투명한 유리 한 장으로 세계 패권을 뒤집었는지 그 전율 돋는 진실을 추적합니다. 시계 바늘을 잠시 202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AI 반도체 열풍에 취해 있었지만 엔지니어들은 등골이 서늘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강력해질수록 칩의 크기는 거대해졌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섭씨 100도 이상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칩을 받치고 있던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뜨거워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을 받은 플라스틱은 오징어처럼 휘어지는 워피지 현상을 일으켰고, 이는 곧 회로의 단선과 불량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당시 TSMC가 자랑하던 코어스 패키징 기술조차 이 물리적 한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으로 아무리 미세하게 칩을 깎아도 그것을 담을 그릇인 기판이 녹아내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 전체가 패키징의 벽에 부딪혀 멈춰설 위기였습니다. 특히 대만 TSMC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 새로운 판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들은 플라스틱과 실리콘의 조합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현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유리라는 소재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조차 유리는 깨지기 쉬워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텔조차 시도했다가 수율 문제로 주춤거렸던 그 난공불락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무서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그룹 차원의 TF를 꾸려 밤을 새웠습니다. 경쟁국들이 50년 된 플라스틱 기술을 개량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우리는 아예 판을 갈아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과감했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에 봉착한 경쟁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지금 한국은 이미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마치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처럼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벽을 세운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금 세계 정상을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리였을까요? 삼성전자가 주목한 유리 기판의 위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첫째,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표면이 훨씬 평탄합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와 매끄러운 고속도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끄러운 표면 덕분에 회로를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어 같은 면적에 무려 8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열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은 엄청난 고열을 뿜어냅니다. 플라스틱은 휘어졌지만 유리는 끄떡없습니다. 열에 강하니 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대형화가 가능하니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삼성의 유리 기판을 적용한 칩은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는 수준의 혁명입니다. 여기에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 TGV가 더해졌습니다.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유리는 충격을 주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레이저와 에칭 기술을 결합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교한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유리 조각을 치우며 한숨 쉴 때 우리는 그 유리에 고속도로를 뚫은 셈입니다. 이 기술적 우위는 곧장 압도적인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인텔이 2030년에나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던 로드맵을 삼성은 무려 4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4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TSMC가 부랴부랴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특허 장벽과 양산 노하우는 삼성이 꽉 쥐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따라오려 할 때쯤이면 삼성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소비 전력 효율까지 잡았습니다. 기존 기판 대비 전력 소모를 30%나 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세로 골머리를 앓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누구에게 줄을 서겠습니까? 성능은 좋은데 정의는 덜 먹는 삼성의 칩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력이 가져다주는 협상력의 우위입니다. 수치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유리기판 관련 특허 출원수 세계 1위 시제품 수율 90%, 달성 선주문 물량만 3년치가 마감되었습니다. 반면 TSMC는 아직도 패키징 라인 증설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024년에 삼성이 과연 해낼까라고 의심했던 해외 언론들도 이제는 삼성 없이 AI의 미래는 없다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한 퍼스트 무버로서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하드웨어 표준을 결정하는 지배자로 등극한 것입니다. 2에서 3년의 격차,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무게입니다. 세계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폭발적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의 왕좌가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TSMC 찬양 일색이던 외신들이 이제는 삼성의 유리기판 기술을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거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극비리의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TSMC의 목을 매던 엔비디아가 왜 한국을 찾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만이 유일하게 메모리 HBM 파운드리 로직 칩 그리고 유리기판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턴키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듭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오직 삼성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요리처럼 완벽하게 차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는 소재 강국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자국 기업들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만큼은 자신 있었던 일본이었지만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 장비와 공정 기술을 한국 장비 업체들이 독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 보복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의 기술적 우위를 잠식해버린 통쾌한 역정극입니다. 실제 투자 사례를 볼까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며 스트롱 바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유리기판은 AI 하드웨어의 병목 현상을 뚫어줄 유일한 열쇠이며 그 열쇠는 현재 삼성이 쥐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까다로운 자본가들이 인정했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AMD 역시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AI 가속기는 한국의 유리기판 위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사겠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차세대 AI 생태계의 설계를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혈맹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애플 또한 차기 M 시리즈 칩의 삼성의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전 세계의 투자금이 대만 해협을 건너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TSMC가 독식하던 60%의 점유율, 그 견고했던 성벽이 유리라는 투명한 무기에 의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국뽕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기술이 증명하며 전 세계 자본시장이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이자 우리에겐 가슴 벅찬 기회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 유리기판 생태계에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SKC, LG이노텍 등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뭉쳐 소재부터 장비까지 완벽한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따라오려 해도 이미 한국 기업들이 특허로 촘촘한 지뢰밭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입구에는 한국산 유리 없이는 통과 금지라는 팻말이 걸린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준비된 자의 승리입니다. 남들이 현재의 이익에 취해 플라스틱을 붙들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은 뚝심. 그것이 오늘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패권은 이제 소재 전쟁으로 넘어갔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대한민국 경제 지도는 이 유리 위에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유리기판 시장이 매년 5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수주 대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을 만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낙수 효과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대기업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 이미 유리기판 전용 라인을 위해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의 반도체 학과들은 취업 걱정이 사라졌고 젊은 인재들이 다시 공장과 연구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진다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첨단 기술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안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찬란한 성과는 5060 세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쌓아 올린 산업화의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맨주먹으로 반도체 신화를 일궈냈던 그 불굴의 도전 정신이 이제 후배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 유리라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대한민국은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빚더미가 아닌 세계를 호령하는 1등 기술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유리기판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 AI 로봇 우주 항공 산업까지 한국의 영토는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 제국의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TSMC가 흔들리고 인텔이 주저앉는 이 격동의 시기에 삼성이 쏘아올린 유리기판이라는 신호탄. 이것은 단순한 부품의 변화가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으로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역사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여 판을 깨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삼성의 대방역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번 역시 기술의 삼성이다. 긍정적이다. 혹은 이번 경쟁국의 추격이 매섭다. 신중해야 한다.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은 언제나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며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